실존이라는 말 이제 많이는 하지만 한 번씩 들어보죠. 불교 수행자들은 실존을 향한 여정이에요. 음,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뭐 실존주의 상담도 있죠. 음, 포스트 모던에 와서는 상담 방법론 중에 인간 중심 상담, 실존주의 상담 그러는데 다 그 실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리학이 됐든 불교가 됐든 에, 실존을 하면 행복하고 실존과 어긋나게 살면 고통스럽다는 거. 이것부터 명료하게 통달하시는 분들이 에, 공부에 더 가까이 온 분들이죠. 그래서 실존에서부터 방어 기제를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자가 열매 실자, 존자가 있을 존자죠. 실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 실존은 어떤 상황일까요? 실존한다. 모든 존재는 인식의 조건이 없이 실존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존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실존합니다. 그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감각의 대상을 조건으로 있는 거죠. 실존은 말은 쉬워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인식하는 모습, 실존입니다.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실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말인 줄 알지만 일단 정리해 가보도록 합시다. 실존이란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인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인식의 주체가 인식 대사, 인식하는 모습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두 자로.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불가에서 마음 공부한다. 그때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인도에서는 빨리어로 이 마음을 CITTA, 찢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마음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존하려면은 인식하는 모습이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죠. 잘못 인식하면은 허망한 꿈과 같은 것들이고, 바르게 인식하면은 그게 실존이죠. 행복한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식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인식을 하려면은 우리 이제 신경계에서 인식하는 거죠. 신경이 중추신경도 있고 말초신경도 있죠. 그래서 말초신경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말초신경에서 정보를 수용을 해야 되죠.
정보 수용.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수용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아비담마의 논사들의 통찰을 빌리면 정보가 수용되면 우리의 뇌에서는 그 수용된 것들이 어떤 것이 들어왔지라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그리고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저건 뭐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확신하기까지 그걸 다시 한번 계속 점검을 해요. 그 과정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십자경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 등록. 등록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 판단이 되면은 이제 호르몬 작용과 신경 전달 물질 그런 것 등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수용을 불가해서는 여기 외다나라고 그러는데 이걸 수라고 해요, 수. 그리고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이라고 해, 행. 그리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속행이 되고 등록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 과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첫 번째는 판단을 한다라고 그래요, 판단. 두 번째는 생각을 한다. 네, 정보 수용했어요? 그리고 판단해가지고 반응하죠?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바로 판단이 아니고 판단을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판단하는 것을 불가해서는 상이라 그래요. 모양상에다가 마음심, 마음에 어떤 형상이 비치는 것, 뭐 필름에 어떤 영상 맺히는 것 그런 거죠. 저거 뭐다 직관으로 탁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은 식이라 그래, 식. 이 상하고 식에 뿌리가 있어요. 어, 토끼가 늑대를 만나면 두렵잖아요. 두렵겠죠? 근데 호랑이가 늑대를 만나면 만만하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신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성품, 성향이 있어요, 성향. 토끼의 성품이 있고, 호랑이의 성품이 있고, 늑대의 성품이 있어요. 성향이 늑대 입장에서는 토끼는 무섭지 않고, 호랑이는 무서워하는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로 가려는 성품이 있고, 노루는 산으로 가는 성품이 있잖아요. 사업가는 장사하려는 성품이 있고, 정치인들은 사람에게 표를 받고 싶은 성품이 있잖아요. 다 다른 성품이 있죠. 그 성품에 따라서 인식을 하죠. 음, 제 사유가 맞나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강의 끝나고 군시군식하지 말고. 어? 강의할 때 이야기해. 용기 있는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흉보지 말고.
그죠? 그게 성향이라는 거죠. 성향이라 하고 그 성향을 의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감정이라고 해요. 감정. 음. 감정, 성향, 의지. 약간 다른 단어들이지만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한다. 그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물을 안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요.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데 불가에서 이 성향을 업이라고 해요. 그래 판단과 생각 식이라 하고 그래서 업식이 있다. 업식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업과 식대로. 그리고 성향과 그런 성향들은 또 무슨 뿌리로 성향이 생길까요? 어, 자기가 믿는 대로 성향이 생겨요. 내가 물을 좋아한다라는 믿음이 과거의 DNA에 축적되어 있으면 물을 좋아하는 성향이 생기죠. 그리고 물로 가죠. 음. 이게 모든 성향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음. 그래서 불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믿음의 것을 불교 유식학에서는 팔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 알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팔식이라고 하고 성향, 의지, 감정을 칠식이라고 하고 생각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식 믿음의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믿음의 층위를 스키마라고 해요. 그리고 칠식의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내면의 콤플렉스. 무속인들의 용어로는 귀신, 귀신, 악마, 악귀. 어. 자, 생각은 육식인데요.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 생각에서 반응하고 그것의 뿌리는 스키마 콤플렉스다. 이렇게 지금 정리한 거예요. 못다한 생각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뭐 올리진 않겠지만 올려봐요. 좋은 말로 할 때. 어, 육식의 생각인데 육식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부처라고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거죠. 어. 근데 바르지 못하게, 바르지 못한 판단과 생각을 하면 불행할 것이다. 즉 고통스러울 것이다. 사유가 됐나요?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면 국민들이 편안하죠. 근데 어리석은 대통령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행동한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자신이 이제 잘 판단한 습관이 있으면은 부귀하게 살고, 바르게 판단 못하면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잖아요.
맞나요? 아, 물론 부기 빈천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존한다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작용인데 그 인지할 때 내가 오해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을 온전히 인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지금 그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지 못한 판단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심리 치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컴플렉스를 공부하고. 그래, 바르지 못한 판단 생각을 하면 그게 두 가지의 분류의 병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해 놓고 그 생각에 막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죠. 집착을 하면 곧 욕망이 일어나요. 이런 병통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뭐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것이 혐오스럽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르지 못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혐오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대상을 바르지 못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의 반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대장부입니다. 말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집착과 욕망을 가져도 혐오와 분노를 해도 못한 판단과 생각이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결국, 어, 신기루를 보고 아무리 쫓아가 봤자 물이 없잖아요. 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과보가 오냐면은 좌절을 해요. 좌절하겠죠? 그리고 욕망과 분노의 끝은 항상 좌절이 있습니다. 근데 욕망과 분노하는 사람은 그 좌절한 상황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부처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건데요. 꼭 좌절을 하면은 이 상황을 부정하게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치 사자가 쫓아오는데 타조가 머리를 갖다가 이제 머리바닥 툭 쳐박고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자가 나를 물로 안 오나? 예, 좌절과 부정을 하게 돼요, 중생들은. 그러면 좌절과 부정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게 오냐면 이제 슬퍼요. 슬프고 나면은 비탄에 빠져요. 비탄에 빠지고 나면은 이제 절망이 생겨, 절망. 절망이 벌어지고 나서는 우울해져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져요, 이제. 지금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는 얼마나 좀 두려울까? 이런 과정이라고, 이런 과정. 욕망과 분노, 뭐 혐오가 갖고 살면 항상 물을 끓이면 물이 끓듯이 욕망과 분노는 좌절과 부정을 가져오고 슬픔, 비탐, 절망, 우울, 두려움이라는 과정이 돼요. 욕망과 분노를 했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망한다, 누가 짜증내고 분노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뻔히 아는 거야.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욕망을 하고 분노를 하면 그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슬픈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슬픈 거야.
뻔히 고통스러울 텐데 또 저러고 있네? 어떡하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보고 또 틀렸대. 그럴 일이 아닌데,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분노하면 너 안 좋다? 그러면은 나보고 왜 반대하냐? 어? 분노하면 고통스러울 뻔한데, 이제 뻘건 부직갱이를 갖다가 이제 어린애가 만지려고 하니까 너 그거 만지면은 뜨겁다? 나 만지고 싶은데 왜 내 생각에 반대하냐? 이런 거라 뭐가 욕망하고 분노할 때 말리면은 되려 나보고 뭐라고 막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수없이 당해서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요. 그러면 이 두려움 다음에 두려움의 끝은 표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반야신경이 나오죠. 공포라요, 공포.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 연불하죠. 공포심이 들어요. 공포스러우면 중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경험을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고 잠재의식에 꾸겨 넣어버려요. 그걸 억압이라 그래. 그래서 이 억압을 통해서 이제 콤플렉스가 탄생하네, 이제. 귀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키마와 콤플렉스가 형성이 된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귀신이 생기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제 콤플렉스가 형성되는 조건을 쭉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누가 욕심 부리고 누가 짜증 내면은 아휴 귀신 생기겠구나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하나 하고 이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귀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꼭 어떤 촉발 사건을 만나면 촉발하는 사건을 만나요. 그 귀신이 나올. 뭐 요즘에 뭐 트리거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 트리거. 뭐 곤충으로 툭 격발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잠재의식이 동요를 해요. 이제 귀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귀신이 나와가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어? 이제 뭐 귀신 씬 행동을 해. 동자신이 붙은 행동을 해. 평상시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 트리거만 딱 작동하면 귀신이 딱 올라와요. 아, 스님들이 그래서 맨 천도제 하는 거잖아요. 천도제. 뭐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천도제 하고 있는데 천도제 하는 것 알랑아 모르겠다. 음,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어나죠.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콤플렉스가 나오면 콤플렉스는 잘못된 견해로 생긴 어떤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콤플렉스가 제일 잘하는 자성이 뭐냐면 북을 때리면 북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종을 때리면 종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것처럼 콤플렉스는 두 가지의 자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도망을 가요. 하나는 복종을 하죠. 컴플렉스는 일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도망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나와도 그 귀신의 자성이 항상 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현실을 대면해서 바르게 반응한 걸 우리 뭐라고 자주 불가에서는 팔정도를 행한다 하잖아요.
팔정도를 행하지 못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과 도망가서 다른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귀신 부르면 항상 현실 대면하지 못해요. 그걸 맨 도망쳐. 어, 맨 도망쳐. 음침한 곳으로 도망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겁하게 그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도망치지 못하면 이제 적과 적에게 무릎 꿇고 이제 옛날에 거기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처럼 일본인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어, 매국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쳐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망가든지 아니면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했잖아요. 근데 팔정도를 행한 사람 빼놓고 팔정도 행한 사람 도망도 복종도 아니고 팔정도를 했겠지. 바른 반응을 했겠지. 그렇지 않다라면 모든 사람들은 도망을 쳤든지 복종을 했든지 그 두 가지가 콤플렉스의 자성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방어 기제예요. 모든 방어 기제는 도망치는 방어 기제와 복종하는 방어 기제 이 두 가지예요. 자, 콤플렉스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들을. 처음에 저항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인지가 왜곡이 되고 항상 바르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유년기 때나 전생에나 상처를 받아서 어떤 거 잘못 반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춰내려고 그러면 그 생각만 하면 아팠기 때문에 들춰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해요. 음. 그래서 치료를 해주려는 의사가 왔는데 왜 내 아픈 부위를 건드려요? 아니 건드려야 고름을 짜지. 그래서 아이 어린애들처럼 아이 나 약 써서 안 먹어요. 아이 나 고름 잘라면 아프니까 안 할래요. 그게 저항이라는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그 저항 방어 기제야. 이게 철없는 행동들이죠. 방어 기제는 철없는 행동들이다. 두 번째, 격리라는 게 격리. 격리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상처가 있어. 그럼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를 저항은 저항할 거지만 격리는 해. 하는데 나는 거기서 많이 치욕을 느꼈거든. 그리고 너무나 부은이 났거든. 근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건을 이야기는 하는데 내 감정 자체가 아팠다는 걸 내가 억압해버려. 내 자신도 남도 그때 내가 그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감춰버려. 그걸 격리라 그래, 격리. 과거의 감정을 억압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덤덤하고 참 일을 잘 헤쳐간 것 같잖아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를 받아서 너무 억울하고 치욕스럽거든. 그걸 드러내야 치유를 할 것 아닌가? 근데 자기는 상처받은 것도 없대. 자기는 그 쫀쫀한 사람 아니래. 아유, 쫀쫀하면 쫀쫀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자기는 쫀쫀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응? 그 격리. 자기가 대인배도 아니면서 대인배인 척 하는, 상처받지 않은 척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또 귀신이 또 생겨요. 그걸 격리라고 하고. 세 번째, 차단. 차단은 뭐냐면은 과거에 너 상처된 기억들 있잖아요. 그 기억 중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은 중간에 편집해서 그냥 잊어버려. 이제 그것은 뛰어넘어서 그냥 서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신 분석하면 그 차단되어진 기억들을 다시 복원시키죠. 복원시켜서 대면하게 하고 성숙한 통찰을 하게 인도하죠. 그러니까 차단해버려요. 상처받은 그 스토리를 툭 빼버리는 거라. 그것도 방어 기제에 살라고. 힘드니까. 네 번째가 부정이 있어요. 상처받은 모든 기억을 통째로 다 잊어버려.
부정해버리는 거라. 기억도 안 나. 하지만 콤플렉스는 작용을 해. 그래서 부정한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치유를 시키지 않는 한 그 질병은 없어지지 않죠. 다섯 번째, 환상. 너무나 삶이 과거 기억이 고통스러우니까 허망한, 허망한 허망한 꿈을 꿔요. 그걸로 해서 나의 상처를 갖다 감추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꿈같이 세상을 산다고 하죠.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그거라도 환상이라도 하고 있으면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 마약하면서 막 환각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현실에서 회피하는 거다. 6번, 꿈. 꿈을 꾸죠. 꿈이 대체로 다 허망하죠. 그래, 꿈을 꿔서라도 어떤 것을 갖다 내 고통 해소하려고 꿈꾸는 겁니다. 반야심경의 전도몽상 그러는데 몽이 꿈이고 상이 환상이에요. 원리 전도몽상할 때 몽상. 일곱 번째, 신체화가 있어요. 신체화는 내가 너무 과거의 기억이 고통스럽고 현재 상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 탓을 하기도 힘드니까 자기 몸으로 회피를 해. 그래서 상황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프게 만들어버려. 음. 일부러 하면 꾀병이지만 정말 그 하기 싫은 거 정말 병이 나버려. 실제적으로. 음. 그런 게 신체화입니다. 신체화 해본 적들이 있죠? 어? 학교 되게 가기 싫어버려가지고 나도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막 학교 안 가버리고. 이제 누가 약속이 있는데 정말 만나기 싫으면 갑자기 배탈 나버리고. 약속 이제 취소돼 버리니까 배탈이 싹 나서 버리고. 실제로 그래요. 잉? 음, 뭐 의사 선생님들은 뭐 제 말 이제 믿는가 안 믿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요. 잉? 어? 그 내 말이 과학적이에요. 잉? 그래. 신체화가 되고. 여덟 번째,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엄마가 나한테 맨 사랑을 줬는데 내 동생이 태어나 보니까 사랑을 안 줘. 그러니까 나 옛날에 막 똥오줌 쌀 때 엄마가 나 잘했던 생각 나니까 막 여섯, 일곱 살 됐는데 또 똥오줌 막 싸버려. 그리고 엄마가 또 관심 가져주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소외시키니까 이제 옛날에 막 똥오줌 쌌을 때 관심 가져준 것처럼 아주 유치한 행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관심 가주잖아요. 유치하게 하는 거죠. 그게 퇴행이에요, 퇴행. 옛날 기억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9번에 해리가 있어요. 해리는 뭐냐면은 퇴행되어진 그 상황이 하나의 주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 할 때 내면애가 툭툭 나오고 무속인들이 구슬하다 보고 있으면 잠재의식이 튀어나와서 꼭 한 명 인격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리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퇴행이 너무나 심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동자신이라고 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망가는 일인데 이 도망에 이런 것들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죠. 중독에 빠지고 하나가 공격성이 나와요. 중독의 첫 번째는 대체 형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 그와 비슷한 것을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걸 설정하고 거기다 막 집착하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니까 나의 어떤 인형이나 작은 자동차 그런 거 대체해가지고 그걸 막 집착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을 풀어.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죠. 힘들 때마다 술 마셔. 술 마시면 힘든 상황이 사라지는 거지. 힘만 들면 술 마셔. 그럼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힘만 들면 술 마시는 행위를 하니 그걸 중독이라 하는 거죠. 쇼핑 중독. 음, 그건 다 중독되어진 것들. 트리거만 나오면 그걸 하게 되는 것들. 음. 요가 원에 가는 것들, 절에 가는 것들. 그것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힘만 들면 절에 가서 명상한다고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본질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트리거만 나오면 그걸 함으로 도망가 있는 것. 그건 다 중도 대체 형성이죠. 잘 봐야 돼요. 내가 고상한 걸 하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대체 형성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힘이 들면 일을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고 뭔가를 해. 고상한 거든 고상하지 않는 거든. 마약을 하든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혹은 명상을 하든 그것이 근본이 대체 형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중독이다. 두 번째, 보상. 자신은 어떤 열등감이 있어. 결함? 메우려고, 충족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막 집착을 해. 그것도 또 중독이죠. 어, 내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어떤 다른 걸 선택해서 집착적으로 막 해서 남에게 위세를 떨려고 하는.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기 못하게 하는 거. 어, 그런 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좋은 자동차가 필요해서 사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내 열등감 때문에 그걸 꼭 사고 열등감 때문에 내가 어디 반장을 하고 열등감 때문에 뭘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은 나약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 공격하는 것에 도망이 비롯돼서 1번 투사. 회피를 하다 보니까 회피를 해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나보다 더 센 사람 때문에 회피를 했는데 나 더 약한 사람한테 그 행위를 똑같이 복수를 하는 거지. 투사를 해가지고. 잉?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것처럼. 그 행위가 이제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화풀이 하는 거, 화풀이. 화풀이 하는 회초리죠. 잉? 그건 투사다. 두 번째, 자기에게로의 전향이나 방어제. 자기에게로의 전향. 너무 힘드니까 자해를 하는 거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건 자기한테 내는 거예요. 막 팔뚝에 칼을 긋고 막 머리를 벽에 막 부딪히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거기 부모가 뭘 안 해주면은 막 화를 내다가 이제 막 자해를 하죠. 그 자기로 전향이라는 방어 기제예요. 자, 이제 복종 보겠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합리화가 있어요. 합리화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없으니까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에 가장 좋은 일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매국노라고 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어리석고 내가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야지 제가 편하거든. 나는 매국노야 라고 살 수는 없잖아. 모든 정치인도 다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합리화를 하고 나서야 얼굴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합리화라, 합리화. 두 번째는 동일화가 있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완전 그의 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은행 강도가 들어왔는데 은행 직원이 처음에는 막 무섭고 싫다가 나중에는 그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게 되자 그들과 함께 밖에 있는 경찰들과 총격전을 해.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 은행 강도하고 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야 내 불안감을 더 녹일 수가 있어요. 동일화, 방어 기제. 이게 복종이죠. 합리화, 동일화. 복종 변형이 있습니다. 1번이 반동 형성.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욕망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슈퍼 에고, 이게 사회적인 눈치, 사회적 규례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나는 저가 싫어. 하지만 내가 저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날 비난할 거야. 라고 해서 반동 형성으로 저에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돼. 나는 저가 싫지만. 그것도 슈퍼에고에 대한 복종이죠. 복종입니다. 두 번째, 취소. 내가 누구인가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을 속죄하려고 막 사회적 봉사활동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취소 행위를 해야지 슈퍼에고가 너는 나쁜 놈, 너는 추잡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착한 사람처럼. 이게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죠, 이것이. 음. 착한 사람이 아니면서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세 번째, 금욕주의. 너무나 과거에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한 사람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굉장히 정도 이상으로 나는 청정하게 산다, 금욕하고 산다, 라는 행위를 하기도 해요. 이게 그 금욕을 하는 게 수행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금욕을 하는 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나 옛날에 추잡한 것을 내 자신에게 슈퍼에고가 눌림을 당해서 청정한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욕을 한다라면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고통이 또 오는 거죠. 네 번째, 이타주의.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학대하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내가 남에게 베풀고 살고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자기가 믿는 거죠. 그게 이타행을 하는데 그게 깨달음을 통한 것이 아니고 슈퍼에고에 눌려서 슈퍼에고를 사회적 분위기에 에, 눌려가지고 내가 뭐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실제적으로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콤플렉스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죠. 아, 그 뭐 오늘 처음 판서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조작이 좀 서투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50분 하기로 했는데 70분을 했습니다. 25분까지 하기로 해서 한 15분 동안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토론도 하고.